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됐습니다. 전주 확진자 13명 중 4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흥업소를 매개로 확진됐습니다. 김제 지역 아스콘 공장 증축 추진과 관련해 김제시의회가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상민 김제시의원은 김제시가 행정심판 대응 과정에서 미흡해 패소했다며 질타했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전북 지역 어린이집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도내에서 최근 4년 사이 300곳이 줄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300곳이 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해 체험형 상품들을 선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도는 지난 9일부터 10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2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3명, 군산 7명, 해외 입국 2명입니다. 전주 확진자 13명 중 4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흥업소를 매개로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자는 모두 23명으로 최초 확진자 1명과 그의 가족 2명, 종사자 11명과 이용자는 9명입니다. 김제 지역 아스콘 공장 증축 추진과 관련해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이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 의원은 10일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김제시가 아스콘 공장과의 행정심판 과정에서 미흡하게 대응해 패소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어 아스콘 공장 증축으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미 아스콘 공장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남원 내기마을, 익산 장정마을에 암 집단 발병의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 이러한 불행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준비와 신중한 행정적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출생률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전북 지역 어린이집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어린이집이 2018년 1,390여 곳, 2019년 1,280여 곳, 지난해 1,190여 곳으로 4년 새 300곳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도내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이유는 신생아 출생률 감소로 인해 원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규모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나흘 동안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300곳이 넘는 국내외 기업들이 참가해 콘텐츠 제작 기술과 체험형 상품들을 선보였는데요.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최신 콘텐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광주 에이스페어의 화려한 개막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 광주 에이스페어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 전시 주제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콘텐츠.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가상세계와 일상을 연결하는 메타버스가 콘텐츠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상황인데 관련 기업들의 신기술과 주력 사업을 소개하는 국내 최대의 콘텐츠 전시회로 구성됐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관을 채운 400여 개의 체험 부스. 메타버스 주제관부터 각 기업들이 첫 선을 보이는 실감형 콘텐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30개국, 340여 개 기업의 참여 속에 메타버스가 가져올 콘텐츠 산업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 개발자 컨퍼런스는 페이스북의 제임스 헤어스톤 부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요. 메타버스, OTT, 5G, 퓨처 커머스 등 4가지 주제 세션에서 콘텐츠 분야의 최근 기술과 서비스 사례 등이 발표됩니다.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보다 다양해지면서 공중파나 종합 편성 채널에 비해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졌던 케이블 TV. 플랫폼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 속에서 케이블 TV 방송사들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LG 헬로비전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사들의 대규모 콘텐츠 투자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강호동의 골라잡아, 장윤정의 도장 깨기 같은 유명 연예인들의 출연 프로그램이 매주 편성되면서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엔터테이너들의 전례 없는 케이블 TV 입성, 지역성을 살리고 세대를 아우르는 로컬테인먼트 전략이 대중들에게도 신선함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블 TV 협회 차원에서도 지역 방송사들의 대규모 투자 속 이번 에이스페어 참가가 더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황에 맞는 콘텐츠도 계속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채널 케이블 TV의 영역인 지역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이고, 오늘 이 전시에 참가해서 관람하고 또 세미나를 갖는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국내외 메타버스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올해 콘텐츠 제작과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한 국내 최대 콘텐츠 종합전시회 에이스페어. 국내외 유수의 콘텐츠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 2021 광주 에이스페어는 오는 주말까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정읍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정읍이 아닌 지역에 아파트와 농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기준 정읍시 의원들의 재산 등록 실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정읍시의회 A 의원은 본인 명의의 건물과 창고 사용 임대료가 1,000원으로 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사업자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준 뒤 건물 임대료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식상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자를 남겨줬잖아요. 아들 앞으로 남겨줬어. 아들 앞에는 집이 아니잖아. 사업자는 갖고 있지만 그 아들이 이 창고를 쓰려면 그 임대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를 내가 아들한테 못 받으니까 1,000원만 받겠다고 1,000원을 온 거예요. 정읍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읍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을 다량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부동산 소유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의원들은 농사를 짓거나 주택 건립용 등으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년도부터 지었어요. 지금 20년 더 돼요. 농사 지가. 그 농사 짓불자에 죽고 다녀. 그거 내가 갖고 나가서 아까 의회에서 다 의원들 소명을 하기 전에 갖고 나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 동생이 살고 애들이 이제 크니까 거기다 집이라도 짓까 하고 애들이 이제 내려와 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놓아둔 거지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정읍 녹색당은 시의원들의 재산 등록 과정에서 투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읍시 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이 3년 전 재산 등록 때보다 재산이 증가한 상황. 평균 증가액이 2억 4천여만 원에 달하면서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읍농협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활 필수품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생필품 꾸러미 제공 대상은 정읍 지역 내 무위탁 노인과 차상위 계층 100가구입니다. 꾸러미에는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조기, 쌀 등 7종의 물품이 담겼습니다. 정읍농협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이 마련한 생필품 꾸러미를 수혜자의 집을 방문해 직접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외되는 분들은 비대면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저희 정읍농협에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런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꾸준한 사업을 하는데요. 오늘은 100여 가구를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창군 아산면의 병바위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고창 병바위 일원은 약 1억 5천만 년 전 용암과 응회암이 침식과 풍화되며 생겨난 곳으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물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고창 병바위 일원을 고창 갯벌, 고인돌 유적,
선운사 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역사,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순창군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편의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번역된 민원 서식 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책자는 가족관계와 체류지 변경 등 외국인의 실생활과 밀접한 26종의 서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최근 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의 행정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인들이 번역된 서식을 활용해서 혼자서도 민원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전북을 방문해 이재명 후보로는 본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이기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세론으로 후보가 굳어지면서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야권에서 홍준표 후보가 급부상하고 있다며 자신이 홍 후보를 이길 대항마인 만큼 전략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도와 치성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3살 여성 A씨에 대한 항구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피해자에게 기도와 치성금 명목으로 현금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조상의 업보가 많아 재난이 몰려올 것이라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